마치 그 딱딱해진 근육 때문에 아프게 된 건데 그 근육을 내 손으로 녹여준다, 이런 느낌. 여러분 안녕하세요. AB한의 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 치료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치료 방법과 함께 여러분이 집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볼 테고, 둘의 치료 방법도 오늘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함께 보시고 그 원인도 함께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급성염증, 무리한 운동으로 갑자기 생긴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미세한 손상의 반복된 누적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별다른 활동 없었는데 아프거나 여러 가지 관절 영양제 드셔도 잘 낫지 않는 경우예요. 이게 만성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 만성염증성, 여기에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에요. 만성염증성 경우는 미세한 손상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회복하라는 자극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자극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이 회복력 자체를 올리는 거, 마지막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화시키는 운동 방법들. 그래서 첫 번째 자극 방법은 도침 마사지 타타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법이죠. 도침은 일반 침과는 다르게 끝 모양이, 저는 드라이버라고 설명드리는데, 안경 조절하는 작은 드라이버, 침보다 훨씬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짧고 굵게. 최근에도 족저근막염으로 도침을 맞고 가신 분이 오전에 맞고 오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에 뭐라 하셨냐면, 이게 걷는데 제가 아까 도침을 맞았잖아요. 네네네. 아우, 훨씬 부드러워요. 제 기분이 아니에요. 아주 지금 훨씬 부드러워서. 물론 이제 염증 한약과 함께 치료하고 계시긴 했는데, 도침 방법이 그만큼 염증을 치료하는 이 자극 방법으로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사지, 이 종아리 깊은 곳을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근육을 보면 밖에 통통한 우리 알통 근육이 있고 안쪽에 얇은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아킬레스를 지나서 발바닥까지 쭉 근막으로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뼈 뒤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그 지점들을 꾹꾹 눌러줍니다. 마치 딱딱해진 근육 때문에 아프게 된 건데 그 근육을 내 손으로 녹여준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살 달래면서 녹여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타타타죠. 족저근막이 보통 오는 부위, 아프다는 부위가 발바닥에 뒤꿈치와 함께 그 앞쪽인데, 이런 데를 주먹으로 꽝꽝꽝꽝 때려주시거나 종아리 뒤쪽 때려주시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 종아리 앞쪽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근육이 유착돼서 이렇게 말라버리고 눌렸을 때, 그럴 때 뒤꿈치 아래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아리 앞쪽도 함께 때려주십니다. 그렇게 회복하도록 자극하는 방법은 도침, 마사지, 타타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복 자체를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하죠. 회복을 도와주는 방법은 염증 한약과 온수포입니다. 아픈 관절 부드럽게 하는 온수포 방법. 준비물은 작은 수건, 전자레인지용 핫팩, 그리고 더 큰 수건. 작은 수건을 물에 적셔서 잘 짜줍니다. 잘 짜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김이 약간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면 꺼내서 관절을 감싸주고 거기에 전자레인지용 핫팩 올려줍니다. 그리고 더 큰 수건을 이용해서 잘 감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관절 주변의 혈행이 개선되면서 염증 회복하는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염증 한약, 항염증 한약은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돕고 신장이라든가 간의 만성염증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뻣뻣해진 근육들이 부드러워지고 관절과 근막, 힘줄 주변에 있는 염증들을 개선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발을 방지하고 효과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죠. 근데 아파서 운동은 많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주 약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그림처럼 발가락을 이용해서 수건을 한 칸 한 칸 잡아당겨 가지고 접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발을 걸어 놓고 발을 이렇게 미는데 수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쪽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스트레칭들. 보통 벽에 대고 많이 하시죠. 선 상태에서 벽에 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눕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벽에 대고 발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힘을 주는데 실제로 몸이 밀리지 않을 만큼, 가만히 지금 대고 있는 것 같지만 발로는 이렇게 미는 것처럼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은 가볍게 해야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스트레칭마다 이 근육들이 풀리는 원리들이 달라요. 그래서 골고루 다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전화 주셨었죠? 도침 맞고 편하다고. 그분이 이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신 거예요. 도침과 염증 한약, 타타타, 종아리 앞쪽 타타타, 뒤꿈치 들기, 스트레칭,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조금 빨리 걷기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염증 한약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절 경호구도 괜찮습니다. 원래 경호구 자체가 신장의 기능, 그리고 신장에 붙어있는 부신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회복력 자체를 올려줘요. 이런 경호구에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염증 배출을 더 도와주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약재를 더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여기 위에 둘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더 보셔도 되고요. 관절 영양제 있죠. 콘드로이친, MSM, 보스엘리아. 저도 영상 보다 보면, 유튜브 시청하다 보면 그런 쇼츠 같은데 광고 뜨는데 보면 내가 하던 일이랑 똑같은데? 하지만 그런 말은 따라할 수 있지만 효과는 따라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치료하시면은 많은 분들 많이 좋아지고, 잘 낫지 않던 것도 낫고 하니까 여러분들 치료 필요하시면은 저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면 제가 잘 치료해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